회장님은 농업예산을 지금 2.8%에서 5% 늘려야 된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폴리티컬 파워가 없기 때문에 농민당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적을 물으시면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토론문 첫 번째 쓴 내용을 보면 어떤 농업의 어떤 정책에 관한 특히 농업의 정책에 관한 어떤 중간 조직이나 전문 활동가를 많이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별모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위험물관리위원회에서 있습니다. 정책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이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많은 포럼들이 돌아가고 있고 정책 방향이 특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농업인들이 파악하고 주장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업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현재 보면 농업 관련되는 그러니까 생산에 관련되는 농업 교육에는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말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현재 물관리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활동가들이 필요하다고 제일 절실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실제 어떤 농업인들하고 시설 관리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굉장히 일률적으로 특히 홍수기 요새 제한 수위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을 이제 사전 방류하고 그러는데 현재 굉장히 조그맣고 그런데 저기 물을 전원에 90% 채워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일률적으로 관리해서 물을 버리니 아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또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거기 수문을 달고 그래도 이게 현재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게 물이 되게 달려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닫아놨다가 나중에 보면 뭐 홍수 통제소에 있고 방류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좋겠고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일본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누적 강우량을 해갖고 기준 강우량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전 방류량을 결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저수지를 불구하고 그런 운영 룰들을 심플한 룰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디지털 팀까지 갈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각 저수지마다 아까 말씀하신 규모가 있는 저수지들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체계 개편 사업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동은 사실 수리권 때문에 농업 안에서도 지역 간의 수리권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많은 것들을 사업을 하기 어렵고요. 지금 보면 통합물관에서 대체용수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용수라는 게 뭐 하수제용이라든지 핵감수하고 빗물용인데요. 뭐 생활용수 부분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저는 빗물 활용 물론 이제 현재 고관리를 잘해서 뭐 오요형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뭐 스마트 우리가 반농업 스마트농업 지하수를 쓰기 힘든 부분 특히 뭐 새만금 같은데 큰 단지를 만들어 빗물 저희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쓰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사업 분야로 새롭게 생각하고 또 관리를 누가 할 건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탄소 크레딧 레지던스 크레딧 탄소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계 안에 기후변화의 여러도 있지만 좀 더 큰 도전은 뭐냐면 이 기후변화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생공용수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희 농업 분야에 농업에 쓰는데 굉장히 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큰 가뭄을 겪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가지고서 생공용수를 쓰는 부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가지고 특히 나주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쉬운 문제가 전혀 아니죠. 지금까지 보면은 수리권에도 그러니까 목적의 영수가 뭐 조금 농업에 쓰는 게 지장이 안 되는 정도면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요구되는 정도는 지역에서 이제 농업 용수가 지역의 이수치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다목적으로 쓰길 바라는데 그 스케일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다부처 사업으로 가야 되고 이전에 생각 못했던 큰 문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하고 섬진과 유형 물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이제 그 아젠다가 잡혔거든요.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장기 가뭄에 대비한 그거에 대한 다루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전반적으로 물을 지금 연계해서 실제로 하천 용수까지 쓸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대체 용수는 저수지를 물을 흘려주면은 하천수 허가는 얻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비용 같은 경우도 물순환 촉진지구로 해서 얻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농어촌 공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어떤 부분들을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스케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저희들이 과거보다 조금 그 통합물 가면서 퇴보한 것 같아요. 지금 농업용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농어촌 용수였고 물을 풍부하게 해서 물순환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통로비 사업할 때 그때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농지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농업에서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자꾸 물을 이제 타용도로 달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 농업용수, 이 농어촌 용수잖아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물이 쓰이고 다양한 우리가 수요를 미리미리 해서 이게 지금 농어촌 발전에 쓰이던 게 대부분 뭐 생공용수라든지 경관용수라든지 지역의 어떤 하천용수로 쓰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요처를 미리미리 발견해서 정책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어촌 용수 포럼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광식 교수님께서 그 영상강역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해주셨는데 그 교육, 농업인 기술에 대한 그 지원 확대, 물관리 정책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전문자 활동이 좀 활동과 양성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두 번째 전면 얘기 같은데요. 농업인과 시설 관리자 소통을 통한 즉 물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충분한 그 소통을 통한 시설 물 운영 원칙 물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용수, 필물 이용 등 이런 대체용수 수정 개발이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어디 가면 다른 분야에서 환경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 이런 데서 왜 농업용수기 물 이용량이 많냐? 그러니까 또 경계수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농업용수도 실제 농민들 많이 와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하류 지역 같은 데서는 물을 다시 재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역 간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잘 좀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근력경제종합연합회 윤관 사무총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조금 전에 그 노만호 회장님 그리고 박진원 처장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그 노만호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그 농촌 현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제안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떤 농업 단체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정 부분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변화라는 말이 익숙했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이 익숙했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기후 변화보다는 기후 위기가 더 익숙한 용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기후가 많이 이미 변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들, 우리 애로사항들, 몇 가지 제안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애로사항 말씀 먼저 드리면 첫 번째는 강우 예측성이 많이 불확실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예측 범위 내에서 비가 왔다면 이제는 아까 그 노만호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쪽 지역에서는 가뭄이고 심각한 가뭄이고 한쪽 지역에서는 뭐 수해 피해가 나고 그다음에 작년이었던 거예요. 계속 가뭄이어가지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단비가 그냥 그대로 수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는 빈번하게 일상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저희 들녘이
타작물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또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수리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듯이 수리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수리 시설들도 어떤 기존의 가구 데이터를 토대로 뭐 10년 빈도, 20년 빈도, 30년 빈도를 대비를 하겠다 하는데 요즘 모드는 뭐 어떤 그 가구는 뭐 60년 빈도, 100년 빈도, 뭐 기상관측 이래 이런 그 어떤 가구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어떤 수리 시설로서는 대응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재해보험이나 이런 재해대책으로 국가의 재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미미하게밖에 안 되고 농민들이 부담을 져야 한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첫째는 이제 이수로서 이제 그 노는 벼만 재배하는 곳은 이제 아니라는 게 인식이 이제 다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오전에 계속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발표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저 농식품 보도자료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요.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뭐 8만 헥타를 줄이겠다. 8만 헥타 벼를 강제적으로 줄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논사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노는 굉장히 다작물 재배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벼에 맞춰진 비용수공급 체계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급격하게 이제 다작물 재배로서 논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창원하고 부여에서 관수로 밸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공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 체계, 그 시스템의 개편 그리고 시설 보강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진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관계 시스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격제어 IoT나 인공지능, AI 이런 그 스마트 관계 시스템 하에서 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물이 좀 남게 될 때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측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면서 여유 수락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게 될 테고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농업인들은 최적화된 어떤 용수 이용을 통한 영농 활동도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 영농도 가능하게 되고 그 IoT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실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험 경보나 그리고 그 예전에 부여나 이런 데에서 인력으로 부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타났던 사례인데 인력으로 어떤 치수를 대응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AI 통해 가지고 자동 조치가 가능하다든지 치수까지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수리 시설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수리 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그 치수 역량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강 공사, 치수 보강 공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지성 집중 호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이 기존 시설과 치수 방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여실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래된 저수지나 배수장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산 이런 부여 이런 지속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들부터 우선 조치를 하고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보강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애쓰고 있는 부분은 알지만 좀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 치수를 합쳐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동안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각종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농업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애쓰시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버넌스, 몇번 말씀하신 거버넌스 이런 부분도 있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농업인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떤 지역 특성이나 농업 여건 그리고 농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물관리 지역별 물관리 정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 가속화돼서 기후 위기가 되고 그래서 어떤 농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구가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전환점에 어떤 이수 치수의 전환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돼서 더 많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어떤 조치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뒤처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의지, 정부가 함께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그래서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학계나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이렇게 함께 협력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제안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렇게 그 현장에서 바라보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아마 제가 기억으로 5월 5일날 기억합니다. 입단해서 이 보이잖아요. 침수 피해가 바짝 문제는 침수 피해가 아니고 좀 하나의 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 또 특히 시설 노후화에 대한 설립 상향 문제가 쌀 올해 타작물이 지금 복합농지라고 하잖아요. 복합농지가 이제 많이 수치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 농규모의 GDP가 60조 원대예요. 22년 기준. 근데 지금 쌀의 비중이 한 7.8조 원 말고 13%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면적이 75만 헥타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득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복합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안회장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 장도 말씀하셨는데 안정적인